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참 아침에 일어나서 또 굉장히 힘드셨죠. 하긴 뭐 이미 전날 SBB 사태가 발생되면서 시장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들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번에 소위 실리콘 밸리 은행뱅크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주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실업 지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사실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에서 이러다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야라는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되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까 제가 트라우마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008년도에 리먼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힘들게 생각했던 것은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리먼 사태 이런 사태 쪽으로 갈까요?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분석들은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현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이라는 것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현재 나 있는 걸 갖고 설득 있는 데이터,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누차게 된 대로 주가 위치와 대응의 전략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결국 그러면서 주가가 2일 동안 하락으로 급락을 주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미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국내 증시는 이틀 동안 강하게 반영하면서 내려왔는데 지금 다행히 주가 위치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는 위치에 와 있거든요. 과연 봐야 되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도 이렇게 주가가 또다시 이제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위에서 완전 주가는 다시 한번 꺾어지는 패턴을 볼 수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의 시장은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는 작년보다는 누누했지만 훨씬 나은 위치에 주가 위치가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저 꼭대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힘든 구간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서 힘든 게 아니라 항상 주가는 뭔가가 위에서 꺾어지거나 하락해서 올라갈 때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거든요.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악재에서 혹시 호재는 좀 건질 게 없을까요? 과연 시장은 호재에 반응할까요? 악재에 반응할까요? 그다음에 제가 강의하기 전에 우리 사회 전문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수정, 근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밑에 저점을 깰까요? 안 깰까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살짝 던져봤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근데 사실 답은 제가 곧바로 사회자분께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왜?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노하우에 그 정답이 묻어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 좀 심란하시죠? 오늘 나오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벌써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들 외부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지켜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도 진심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과연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김종철은 과연 어떻게 지금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싶은가. 여러분하고 설령 의견이 다를지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이 많은 파고를 넘어서 여태까지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장은 사실은 조금만 여러분 신경을 썼다면 이미 앞서 단기 매도 자리는 한번 나와줬습니다. 왜 단기 매도 자리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코스피 시장이고 여기가 코스닥 시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날도 주가가 급락을 줬죠. 여기도 금요일 날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줬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분께 매도의 사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목요일 날 아침부터 왔었어요.
여러분께 저희가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저희가 어떤 빅피처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시 반에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디테일. 왜?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법안 관련돼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이제 그러면 우리도 혜택 받나? 근데 사실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죠. 야, 이거 도대체 어쩌란 얘기냐라고 할 정도가 바로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 바로 그 디테일, 항상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실 장중에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뭐 돈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면은 그 유료로 보시는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데 그걸 장중에 저희가 무료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전략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가와 시가 윗꼬리에서 매도량. 그러니까 아침에 둘 다 목요일 날 주가는 상승 출발했었죠. 플러스로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시가와 시가 위에 이미 얘가 일단 매도로 정리하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사인이 사실 나왔어요. 자, 항상 주가는 반복됩니다.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목요일 날 이후에 두디맞으면서 내려왔는데 왜 어떤 신호가 나왔을까라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또 미국 주가도 나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빠질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얘는 지금 주가가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밑에 아래는 풀밭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어려움을 갖고 가지 마십시오. 다만 얘가 왜 목요일 날은 저런 신호가 나왔을까? 왜 시가와 시가 윗꼬리에 매도였을까? 이미 바쁘신 분들 때문에 뭐 안에 들어와서 보지 않으셔도 그냥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제목만 딱 보면 오늘 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매매 노하우 스킬이 바로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는지 첫 번째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제가 화면을 넘기기 전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짠짠짠 올라가다가 위에서 장대물 확 맞았을 때 자,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우리 사회자분하고 일절 코멘트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도 우리 사회자분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시면 올라가다 장대물 확 주잖아요. 사실 편하게 쓴 제가 신궁 그러는데 이게 사회자분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회자분 요거 올라가다가 장대물 확 빠지잖아요. 네. 그럼 주가는 그냥 밑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어렸을 때 강가에서 뭐 하던 거 얘기하는 거 있죠? 물수제비. 그렇죠. 딱 나오죠. 물수제비 나오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아도 그냥 이게 일반적인 조정이면 그러니까 물 표면에 닿지 않는 조정이면 얘는 그냥 위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물 표면에 닿아서 이게 물 표면에 닿아갖고 장대볼 확 주고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한 적이 있었죠. 누군가 강가에서 돌을 던졌을 때 이 돌이 몇 미터 가서 물속에 빠지겠냐 그럴 때 누구는 예서 뭐 자기가 다 예측할 수 있겠죠. 뭐 5미터요, 10미터요, 아니면 50미터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도대체 이 돌은 어디 가서 빠질 것이냐 할 땐 저는 그걸 다 맞출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접근 방법을 다르게 가줍니다. 소위 콜럼버스의 달걀이죠. 내가 꼭 얘기할 때 5m, 10m, 20m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니 그렇게 말고 돌이 날아가다가 이 돌이 날아가다가 처음으로 물 표면에 닿은 그 순간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돌은 가라앉게 될 겁니다. 어떠세요? 이게 무슨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얘가 어디까지 갈까 해서 자꾸만 지수로 접근합니다. 증권사들 예측할 때 보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들도 이미 예측할 때 틀린 거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장이 밑으로 확 왕창 내려갔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주가가 2155 밑으로 내가니까 2000 깨진다가 많이 등장했고 1800 간다도 있었잖아요. 레포트 다 틀렸죠. 어차피 그들도 틀릴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매매하는 건 생초보. 항상 예측과 대응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얼마까지 갈까요? 그럴 때 어딘가 뭔가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꺾어지는 장대모를 줘버리면 얘는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동력을 달고 있어서 거기다 다시 시동을 부릉 걸어줘서 다시 장대항봉으로 얘를 올라가면 이 장대항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노하우들은 종목을 매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장대음봉이 아니라 위로 올라갔는데 그 음봉의 폭이
말씀드렸던 대로 장대 연봉을 잡아먹지 못하는 음봉의 폭이라면 다시 말해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조정받았는데 이런 미미한 조정이 아니라 이미 물에 닿았어요. 장대 연봉으로. 얘가 5일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 요거를 우리가 방금 사회자분도 얘기했지만 물세비 파동.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얘가 닿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만 한번 닿고 나면 이미 동력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튕겨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에 올라왔던 그 심 때문에 닿고 올라가는 것이 조만간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요게 딱 오면 요걸 이용해서 여기서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왜? 하나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두 번째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리면 이거 되냐면 소위 로우 캔들이 돼버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로우 캔들. 저는 30년 이상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밀어내지 마시고요. 얘가 왜 목요일 날 여기는 조금 내가 물량을 줄여줬어야 하고 그다음에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을 줬지만 지금은 반대로 떨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때 무조건 야 됐다 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다가 또 내려갈 때는 투명해서 버리면 그 계좌는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100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오래 하더라도 다만 쏘네가 왔을 때 똑같이 어깨도 졌고 바지단도 졌지만 남들처럼 홀딱 젖어갖고 독감에 걸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감기는 걸려도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이걸 로우 캔디라고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수가 강한 거니까 얘는 올라갈 때 양봉의 개수가 더 많고 잘 장대음을 안 줍니다. 근데 장대음을 확 주면 어떤 관점을 생각해야 되면 각도가 바뀌어지나? 각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장은 올라갈 때 강한 각도 올라가지고 완만하게 빠져주고 KTX 올라가고 비둘기로 조정받고 KTX 가는데 어느 날 올라갈 때 KTX인데 내려갈 때도 KTX를 쓸 때 이렇게 역부위로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줬을 때는 거꾸로 이제 밑으로 롱, 반등은 숏, 다시 밑으로 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최소한 단기적인 트렌드였을 때는. 근데 그러면 이걸 뭘 보고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상위의 개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느 나라 증시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했죠. 혹자는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좋은데 미국 증시는 나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에 저는 1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장하고 미국 장하고 특히 장주염 있을 때 쫓아가는 것이 0.8 쫓아가는데 미국이 좋은데 우리가 나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나쁜데 우리가 좋다는 얘기는 여기는 1도 동의할 수 없다. 단 여긴 동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주가가 움직였던 평균 PR이나 PBR이나 이런 개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올라가는 상승률보다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저는 거기는 완전히 동의할 수 있지만 미국이 좋지 않은데 나쁜데 우리가 좋을 수 없다. 오늘도 바로 그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상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위에 쓰면서 영향을 주는 개념이죠. 근데 미국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물세비 파동이 나왔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여기입니다. 자, 이건 오늘은 이건 제가 새벽 2시에 중간에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주가 위로 올라가다가 장대봉을 여기 줬었죠. 요 장대봉을 확 줬었죠. 장대봉을 주고 미국 증시는 바로 수요일 날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장대봉을 준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대로 반등을 줬는데 이 장대봉에 가릴 정도로 살짝 올라갔죠. 방금 사회자분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물수제비 파동인 거죠. 그럼 얘는 한 번은 됐는데 이게 들었다가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확 밀릴 때는 밑으로 확 밀려버릴 때는 이게 굉장히 큰 풀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음봉이나 오늘 주가 하락이 나타나기 전에 얘를 딱 보니까 수요일 날 보니까 너 물세비구나. 그러면 만약에 얘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증시가 아침에 다행히 플러스를 준다면 같이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빠질 때는 그때는 줄여준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뭐 여러분께 우리는 목요일 날 때렸으니까 우린 잘했고 뭐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좀 세상을 가까다 보면 좀 삐뚤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하나 공유하고 싶어도
사실 제가 10시 반에 이런 거 유튜브로 방송할 때는요. 그냥 말하고 지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하거든요. 마치 앞에다가 무슨 VIP를 대접하듯이 반복하고 체크하고 가거든요. 그다음에 얘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바로 이 물세비 파동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주가가 밑으로 꺾어지는 이런 파동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을 보면 바로 미국의 주시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살짝 요 안에 들어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그 기초단 배우신 분들은 주가가 보통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포물선의 원리입니다. 점점 이게 올라가는 각도가 작아지고 맨 끝에는 약간 별형 혹은 도점 같은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얘가 밑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그냥 캔들 3개만 뭉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석별형, 그죠? 이브닝 스타다라고 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꺾어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도 이게 목요일 날은 아침에 시가와 시가 위에서 내가 좀 줄이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어떻게 보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보면은 여러분들 어젯밤에 한번 보셨습니까? 시장을 딱 보는데 처음에는 10시 반에 고위기지표가 나왔을 때 순간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처음엔 왔다 갔다 하다가 순간 밑으로 밀렸어요. 그 주가가 순간적으로 하단으로 밀렸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애당초 한 22만 5천 명 정도가 이번에 일자리 붐과 관련해서 늘어날 것이다.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근데 이게 31만 1천 명이니까 이거 여전히 고용시장이 핫하는구나. 그래서 주가가 순간 살짝 빠졌다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이거 작성하는 거 보면서 봤었거든요. 어제는 이제 다른 일들은 저희 김팀이 일을 하고 있었고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보는데 쑥 내려가서 내려가나 하고 보는데 좀 이따 보니까 또 도로록 올라가요. 뭐였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는 애당초 예상했던 그 숫자보다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줬지만 나머지 다양스러운 고용의 지표가 좋은 것들이 나타났었죠. 결국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줬어요. 특히 임금 상승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게 4.6인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4.8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4.4를 예상했는데 3.6으로 되면서 내려왔다가 또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랬으면 굉장히 해피했을 겁니다. 근데 참 항상 그렇죠. 항상 주가가 조정받을 만한 그 구간에 있을 때는 악재가 터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VB 사태 한번 보시죠. 자, 한쪽이 바로 실버게이트 주가 흐름이고 한쪽이 SVB 흐름입니다. 얘가 하루 만에 어제 주가를 뺀 겁니다. 어제 주가를 뺀 그 주가 흐름인데 바로 하루 만에 42%가 급락을 줘버리고 그다음 이쪽을 보니까 60%가 급락을 줬는데 이 파산 사태와 관련돼서 시장은 또다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금융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담감을 주고서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SVB 이쪽의 얘기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거여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약간 서머리 해갖고 기사도 몇 번 뽑아와 봤습니다. 여기 중간에 벌써 CNBC에서 SVB 뭐 증자 시도 실패 얘기해놨는데 누가 다 망해가는 회사에서 증자한다고 해도 누가 돈을 대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 얘기 나온 내용인데 미국의 다른 은행도 방심할 수 없어. 이건 제가 할 때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야 무조건 괜찮아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걸 저랑 같이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이와 연결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상자산 전문 은행인 바로 실버게이트가 결국은 파산을 선언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SVB 파이낸셜 그룹이 대금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죠. 우리가 보통 어디서 문제가 터지면 만약 기업체도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안전한 거, 그죠? 그걸 팔아보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죠. 나쁜 게 나쁜 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예서 만약에 내가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내가 심지어는 갖고 있는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금매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도미노적으로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다른 은행도
방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부 다 물고 물려 있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방심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갖고는 대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뭐 여러 가지 투자심도 굉장히 어렵게 해주고 있고, 이게 또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둔 SVB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면서 주변적인 그 사항들을 굉장히 어렵게 할 가능성도 여전히 녹아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많은 자금 조달 계획, 뭐 그다음에 뭐 청산을 선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3대 코인 있죠. 예전에 이미 FTX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제미니, 이런 주요 코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있는 거 아시죠? 여기도 꺾을 때 보면 얘가 60선 쌍봉에서 이렇게 꺾어진 그래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셨듯이 이렇게 급락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결국 이것이 나머지 멀쩡한 자산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캘리포니아 이쪽 전부 다 상당히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겠고, 특히 이게 문제가 어떤 지방은행까지 이게 파급되지 않게 하는 부담감을 확 주면서 시장은 굉장히 어렵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현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들인가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하드웨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 이 장은 지금 올라갈 때 3번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소위 얘가 뒷구턴의 모습을 줘야 얘가 장이 움직이는데, 그 뒷구턴의 모습을 주려면 3번의 고비를 넘겨야 된다. 지금 이 장은 마지막 3번째 고비를 넘지 못해서 꺾어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 오는 이 주가의 흐름의 논리를 알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월요일 날 보십시오. 아마 월요일 날 주가가 내려가도 헷갈리고 올라가도 헷갈릴 겁니다. 그런데 얘를 알고 있으면, 주가 지도를 알고 있으면 헷갈리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매수를 할 것인지, 내려갈 때 내가 매수해도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주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얘를 나중에 돌려보겠다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로 얘를 꼭 찍어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 진돗개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얘가 5일선이 외바닥이면, 보십시오. 얘가 5일선이 외바닥이면,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한번 얘기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전달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한, 이 주가 위치가 이게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이번에 실버게이트 사건이 아니었어도, SVB 사건이 아니었어도, 얘는 어차피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 거구나. 소위 우리가 그걸 전질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얘가 내려갔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내가 월요일 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가지를 모르면 여러분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신호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찬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5일선이 외바닥이면 얘는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이 선에서 두리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얘가 올라갈 때는 5가 쌍바닥이니까 2개니까 20이 턴했지만 이번에 20이 이게 외바닥이죠. 그럼 얘는 올라갈 때 어디서 두들겨 맞냐면 바로 여기 60에서 두들겨 맞는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게 60에서 이게 올라가더라도 60에서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상대적이죠. 5하고 20을 보면 5가 이게 작은 진돗개고 이게 멧돼지죠. 20하고 60 보면 이게 외바닥이고 이게 작은 거 이게 큰 거거든요. 큰 게 항상 추세입니다. 항상 큰 게 추세고 작은 게 파동이거든요. 이게 추세가 상향선에 올라가려면 작은 게 뒷구턴 상승 파동을 줘야 되고, 밤에 내려갈 땐 반대의 모습을 주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 드디어 얘가 하나 두 개가 나오니까 드디어 60은 턴했지만, 이거 턴한 것 자체가 이게 외바닥이면 제가 어디서 두드리만다 그랬냐면 240 여기서 두드리만다 그랬죠. 이게 올라갈 때 이게 여기서 두드리맞는 거잖아요. 거꾸로 꺾어질 때 모습도 얘가 꺾어질 때 이게 제대로 꺾어지려면 결국 이게 녹색이 쌍봉으로 꺾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하나 둘로, 얘가 하나 갖고는 안 되고 2개가 필요하듯이 얘가 하나로 내려갈 땐 순간적으로 240을 뚫고 내려갔어도 얘는 들었다가 그 다음에 꺾어지잖아. 이렇게 해요.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뭐 복잡하게 머리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 공부거든요.
두 개면 무너지는구나. 그럼 얘를 봤을 때 주가 위치가 이 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파동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내가 무슨 여러분이 직업을 뭐 무슨 증권연구소 할 게 아니면 내가 이를 깊숙이 파동론이 무엇인가 책을 사서 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쪽집게 가이식으로 뽑아서 얘기하는 정도는 여러분이 소화가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건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보세요. 얘가 올라갈 때 이게 한 마리였죠. 외바닥. 그러니까 얘는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외바닥일 때 한 번 똑같이 아까 20에서 두드려 맞죠. 한 번 매도 신호가 나오고요. 한 번 때려주는 신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가 드디어 쌍바닥을 두 마리니까 드디어 20은 턴했지만 요번에 외바닥이죠. 이게 외바닥 아까랑 똑같아요. 외바닥이니까 결국 얘는 두 번째 두들겨 맞고요. 그럼 얘가 쌍바닥으로 올라가더라도 이게 60이 외바닥이니까 이게 외바닥 턴이거든요. 이게 외바닥 턴이니까 얘는 어차피 이만큼 빠지냐 안 빠져는 모르는 문제지만 얘는 어차피 올라가면 세 번째 얘가 두드려 맞는다. 이 세 번째 걸려 들어갔고 얘가 이렇게 쭉 빠져내려간 겁니다. 얘가 아주 견적에 조정받으려면은 얘가 뚫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 큰 245에서 이렇게 뒷구 턴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쭉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미국의 영향도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차피 그냥 갈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얘는 그냥 가지 못하니까 내가 조심하고 하겠구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그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반등을 줄 때 보니까 강한 각도 내려갔는데 이게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려면 얘보다 더 강한 각도로 롱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내려갔던 각도보다 반등을 짧게 두면 한 번은 모르지만 두 번쯤 물지가 와장창 무너지거든요. 로우 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으로 봤을 때도 얘는 주가가 위에서부터 꺾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간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서부터는 다른 시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EEJ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맞불 작전. 막 불이 번져 올 때 불 끄는 게 꼭 물로만 가서 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앞에서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태워 들어가서 이미 탈 걸 없애버리는 이런 맞불 작전. EJ.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구대 주가가 반등을 줄 때 그 반등을 줄 때 중요했던 것은 이제는 디스인플레가 나오고 이제는 25pp로 이제 얘가 마감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다가 최근에 다시 여러 지표들이 부담스럽게 나오면서 특히 제롬 파일이 50pp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면 ADP도 ADP였지만 특히 이번에 고용 통계를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좋은 내용들이 여기 분명히 숨어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2월 고용을 보면 31만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예상보다 위로 올라갔지만 굉장히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죠. 임금 상승. 이게 자꾸만 인플레가 되면서 임금 올려달라니까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또 임금 상승을 가니까 소비가 줄지 않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왔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애당초 예상은 22만보다 30. 이래서 주가가 어제 같은 거 보면 숫자 싹 내려왔었거든요. 내렸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니까 3.4에서 3.6으로 특히 여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면 얘가 내려가긴 내려가고 있는데 얘를 그냥 악재로만 이렇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할 때 3월 20일 이전에 3월 14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3월 22일 날 나오는 3월 14일 날 나오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이게 높게 나온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어쩌면 금리 50pp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보셨죠? 우리가 애당초 50pp의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가 최근에 이게 거의 80%까지도 가까이도 올라갔었죠. 그 오늘 어떻게 했죠? 50 아래 언더로 갔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2 정도가 확 빠져 있거든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직 안 떠오르세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얘를 딱 보면서 그게 딱 떠오르던데. 자,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저의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장의 성격은 아까 제가 조금 디테일한 걸 얘기했지만
얘는 이상한 하락이 아니라 어차피 나와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그러죠. 접었다 가야 뻗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겁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추세와 파동. 여러분 장년장에서 얘가 중간에 반동을 줄 때마다 왜 속았냐면 파동에 속은 거잖아요.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파동. 추세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럼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잘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뒷구통이라고 얘기했죠.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게 상승 추세가 되려고 그러면 상승 파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N자를 줘야 돼. 이렇게 뒷구턴. 20이 뒷구턴, 그 다음에 60이 뒷구턴, N자 이렇게. 꺾어질 때 모습을 보십시오. 꺾을 땐 거꾸로 밑으로 뒷구턴. 하락 파동이죠. 그죠? 여기도 뒷구턴, 하락 파동이죠. 그럼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계속 두들맞다가 얘를 돌파했는데 다시 원위치 들어오죠. 어차피 얘는 죽어야 살아요. 여기처럼 결국은 얘가 뒷구턴 N자를 주려면 얘는 올라갔다가 그게 지금처럼 SBV가 아니든 뭐가 됐든 얘는 많이 간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딛고 턴해야 되거든요. 다만 여기 악재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버게이트 사건이 터져서 야 이게 금융위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금융시스템 붕괴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다만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은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얘는 지금 얘가 가려면 어차피 얘는 꺾었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얘는 이미 여기 꺾여 있고 얘는 아직까지 이게 올라가면서 아직까지 안 꺾였기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오는 거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을 한 거죠. 주가가 움직이는 순리인 거죠. 어차피 주가는 조정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상한 조정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얘는 이번에 거꾸로 보면 그냥 빠질까 할 때 그냥 빠지는 않을 겁니다. 보세요. 얘가 올라갈 때 얘는 중방 패턴이기도 했고 중방은 골드 되잖아요. 요건 제가 10시 30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중방 패턴은 어렵진 않습니다. 얘를 한 번만 배워놓으면 내가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주가 움직이는 궤도 이 논리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밀어내려 하십니까? 얘가 아까 진돗개 올리도 진돗개지만 골드만 갖고 못 갑니다. 얘가 반드시 제꼈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드맞듯이 얘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보세요. 얘는 지금 데드죠. 근데 얘가 중방 직구에 두들겼잖아요. 얘는 그 밑에 중방 직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얘는 빠지더라도 들었다가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할 시간을 여지 준다는 거죠. 다만 올라가더라도 얘는 또다시 둘맞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씩 관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꺾고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코스닥 쪽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보시면 얘 지금 위에서 꺾어질 때 외부로 꺾어지고 있죠. 중방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럼 얘는 여기와 직전 저점대 영역. 얘가 주가가 만약에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 해도 얘는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현재 주가 위치에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막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과연 시장을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얘가 본격적인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떠오르는 게 있죠. 오늘 아침에 달러가 더 강했나요? 아니면 약했나요? 앞으로 그 무지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왜? 아까 제가 사람들이 많은 트라우마에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지난번 리먼 사태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환율 그래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우리가 여기서 달러 매도를 때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얘는 여기 3월달은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달러 매도 때렸던 인버스를 청산을 최소한 반 정도는 가져간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럼 자, 얘가 이게 다시 꺾어줘야 그래야 코스피가 다시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물이 올라갈 때는 환율은 현재 상태에서 정상적인 범위라면 이게 120 라인서부터 이미 이거 지난번에 그대로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환율을 50원 단위로 끌어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120서부터 여기 1350 여기가 달러가 두들맞는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얘가 꺾어지는 신호는 여기랑 똑같습니다. 제가 3가가가 있다고 그랬죠. 얘가 여기가 꺾어지면서 얘가 앞에를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면 얘는 다시 벌어질 겁니다. 다만 얘가 어디선가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 엔드 가격 조정을 주면서 얘가 20을 깨고 내려갔을 때 이렇게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때 드디어 다시 환율은 안정 상태에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아니지만 얘가 다음 주에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도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갈 겁니다. 왜? 제2의 리먼 사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과연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 리먼 사태 쪽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닐까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리먼 사태 때 무엇이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 제가 왜 환율을 꺼냈는지 잘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을 바꿀 텐데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을 생각하십니까?
위에 물론 제목은 환율 그랬는데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여기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랬습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일 때입니다. 환율이 어때요? 무지하게 급등을 주죠. 웃기죠. 2008년도에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는데 오히려 달러는 강세 현상을 보이고 다른 통화들은 약세 현상을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저렇게 치솟으면 이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가 무너지고 전세가 무너집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딱 곧바로 떠오르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영국의 총리 지금 몰랐지만 기억나십니까? 트러스. 그렇죠. 그때 여러 개 말씀드렸고 트러스의 악재가 호재로 기억나십니까?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럼 진짜 트러스의 악재가 호재가 아니라 원래 연준을 움직여야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첫 번째 고용, 두 번째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기본인데 이때 트러스 악재가 터졌을 때 이걸 제가 뭐라고 이름 줬죠? 이머전시. 그죠. 이머전시라고 했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날 겁니다. 우리 사회자분은 알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보자마자 피곤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어제는 또 최 이사님하고 무슨 뭐 하는 것도 얘기하죠. 자주 나오죠. 그런데도 이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당장은 얘는 지금 악재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SVB 사태는. 그런데 이미 2008년도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오바마 정권 시절이었죠. 뭐가 나는지 아시죠? 야, 이거 일일이 이걸 이제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겠구나 싶어 갖고서 이때 굉장히 강화시킨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공화당 정부는 작은 정부인데 민주당 정부는 큰 정부라고 했죠. 모든 걸 정부가 컨트롤하는 그러한 상을 쓰고 도지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은행들이 받게 되는 테스트가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죠. 이것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결론. 이게 물론 만약에 지방은행으로 더 번지고 어딘가 뭔가 뻥 터진다면 이게 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죠.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현재 나는 데이터를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의 많은 그 은행들의 체력들이 굉장히 강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미 그때 민주당 정부 때 소위 큰 정부 각종 규제 유출에서 많이 묶여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연준이 움직이는 것은 고용과 물가인데 지금 갑자기 왜 80%까지 올라갔던 50bp 인상 가능성이 왜 갑자기 50 아래 언더로 해가느냐. 바로 이머전시라고 판단되는 순간 또다시 연준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쪽으로 가는 쪽까지는 조금 가능성은 49로 놓고 여러분 매매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림을 하나를 더 보이면서 마감할까 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 오면 반드시 악재가 터지고 주가가 내려가다가 반동을 줄 만한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주가는 호재성 재료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위치는 여기 올해 딱 한 가지 숫자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2332. 근데 이게 배당락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296입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 돌아서는 건 디크톤이 제일 좋은데 아까 우리 사회자분 질문하듯이 얘가 저점을 깨지면 어때요? 저점을 일본 가서 보면 얘가 올라갈 때 중반일 때 그냥 못 가고 얘가 내려갔듯이 디크톤이 필요했듯이 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얘를 그냥 깨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빠지듯이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그렇게 내려온다면 2296 언더 아래는 월간 단위로 매수하는 자리지 그 자리는 길게 보면 도망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끝내 이 길이라 자리가 되는 거죠. 단 지금은 악재에 뒤덮여 있고 내려가는 각도가 물집이 다음에 내려가는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주에 됐지만 위로 올라갈 때는 얘가 올라갈 때 그 만드는 순서가 있듯이 올라갈 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지난 2008년도에 그런 환율의 그런 사태처럼 되는 거는 결국 연준이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수 없다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싶고 나머지 대응의 전략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저희가 타이틀을 듣고 10시 반에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항상 애프터 서비스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참조해보시면 어떨까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